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사전 예비 공고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지역 상담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직접 하진 못하고 전화 상담을 많이 했어요. 좀 올해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우선 내용을 좀 보면 올해는 198명 이렇게 났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자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부산, 강원, 그 다음에 뭐 충북 쳐주고, 그 다음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도, 오케이, 경북도, 경남, 경북, 경남,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가볼 만한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경남 쪽 예를 보자, 이제 경남 쪽하고 이제 부산, 여기가 이제 거기 이제 명남 지역에서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경북, 근데 이제 뭐 울산 요번에 별로 안 뽑고 대구도 별로 안 뽑아요. 그러면 대구 경북 쪽에 원래 지원하시는 분은 이제 경북에 좀 많이 어느 정도 TO 보고 가실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 3명,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명은 약간 지원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인원수죠. 그래서 정식 TO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정도로.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이 있죠. 서울, 경기, 인천인데 여전히 뭐 서울은 20명 괜찮고 경기도 나쁘지 않아요. 인천도 10명.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서울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어떻게 돼요? 경기는 세종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충남 쭉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실기로 세종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남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크게 보면. 그래서 경기 준비하시는 분 중에 요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TU가 학생도 줄고 하니까 얘는 이제 올해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또 이렇게 다른 지난 해랑 또 다른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경기는 뭐 집이 경기니까 뭐 그냥 봐야지, 실기도 계속 했었으니까 아까우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종, 그 다음에 충남에 약간씩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를 봐야 되냐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추세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근데 세종은 또 가봐야 알겠지만 3명 뽑잖아요. 근데 이제 확정 공고를 보고 이제 뭐 선택을 하겠지만, 세종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뭐 신도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뽑을 거다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충남 교사들이 세종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 현직 교사들이 많이 유입됐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남에서 이제 더 이상 자꾸 유출이 되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더 이상 세종으로 못 갑니다. 근데 그 인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세종 TO가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실기 바뀐 건 없고요. 그래서 30점 배점, 우선 배점으로 좀 봅시다. 배점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30점 다 30점인데, 이제 40점은 뭐냐? 대구가 이제 40점이고, 30점, 그리고 70점이 하나 있죠. 70점은 이제 충남이 되겠네요. 그죠? 충남이 되겠고, 충남이 되고, 그 다음에 40점 전북, 전남, 전북, 전남이 이제 40점이네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30점이고요. 이것은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실기 2차는 우선 둘째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약간 불안감을 느낀다면 인천은, 근데 인천이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원래 경기보다 인천이 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인천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작년부터 작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시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서울은 원래 토배기들이 있어요. 굿 주고도 서울 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는 약간 주춤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보통 한 6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인천이랑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땐 경기가 조금 낮은 편인데 실기가 원체 이제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4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경기도 이 교사 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기를 변동하기 전에 이제 공청회식으로 했었어요. 해가지고 실기를 2개 또는 3개. 제일 좀 필요 없다 싶은 거를 먼저 선택한 게 1순위가 뭐였냐면 조소, 구조였어요. 두 번째로는 뭐였냐? 시각 디자인.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어차피 뭐 최종 공고 나야 알겠지만 4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금 공청회 내용으로 대충 봤을 때는 한국화 수채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시간은 3시간 30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세종은 아직도 봐야 이제 알겠지만은 이제 세종 잠깐 볼게요. 이제 세종을 볼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한국과 정물 똑같이 다 봐요. 구조도 똑같네. 다른데 1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은 시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 4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준다면 잘하는 사람은 경기도를 봐야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막 고퀄리티는 낼 수 없잖아. 근데 실기가 약간 그런 부분보다 좀 떨어진다. 내가 시간 많이 줘도 거기서 거기다 하면은 세종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1시간 30분이니까. 그래서 손이 빨라봤자 3시간에서 연습했던 사람이 1시간 30분 동안 해가지고 완성도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완성도의 문제지 뭐 퀄리티 문제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사전 예고 때 2명인데 3명, 1명 하면 한 4명? 좀 부담스럽죠. 대전은 힘들겠고 대구도 뭐 3명이니까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광주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는 분은 다 보실 거예요. 실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부산은 요번에 좀 보실 것 같아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부산하고 경남.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 중에 선택해서 봐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부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많이 예전에 높았는데 지금은 그냥 좀 평준화된 느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기는 인체 소묘 공통의 2절에다 3시간 2절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연습하면 내내 똑같고 제공된 재료와 소재 활용해서 지했던 주제 표현 해가지고 뭐 아크릴 가지고 3시간 해가지고 뭐 그리는 건데 이것은 뭐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몇 명? 13명. 자, 13명인데 실기 과목이 변경됐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실기 과목이 정물소묘였죠. 정물소묘. 이게 또 정물소묘가 정물석고소묘인가? 정물석고소묘. 정물소묘하고 정물석고소묘는 또 달라. 석고가 들어가면 또 다르죠. 엄청 달라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정물소묘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석고를 넣어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 포크레 세트 이 캔을 하나 놓고 그리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포크레 세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정말 똑같이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인체는 약간 덜 부담스러운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인체 소묘가 들어갑니다. 인체 소묘가 전신 표현을 해서 제시된 주제에 맞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사진도 제공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뭐랄까요? 좀 창작적인 면이나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그리는 거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100%. 제 생각엔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약간 이런저런 어떤 재밌는 구상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기본 인체 소묘를 기반으로 한다면 인체도 물론 똑같이 그리는 게 기반이긴 하지만 속고랑은 달라. 엄청 달라.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체 소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 소묘에 해당됐던 애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단 말이야. 인체 소묘 이제는 그 여기 보면 소묘 얘네들도 정말 예, 한번 인체 소묘네 한번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인체 소묘네 하고 약간 한번 이렇게 눈길을 줄 수는 있어. 근데 13명이란 말이야. 괜찮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그 1차에서 1.5배수가 아니라 2배수 뽑을 거야, 얘네들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2배수를 뽑게 되면 2차 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기에 굉장히, 모든 걸 걸어야겠죠. 그 다음에 충북 8명인데 충북도 실기 변동됐어요. 그래서 실기 변경됐는데 얘네들 원래 일러스트 했잖아요. 일러스트. 근데 인체 소묘 3절에 3시간 그러면 대부분 잘 그리 다 평준화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점수를 좀 더 받을 거 당연히 미완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3절이니까. 그리고 주제융합평원 해가지고 평면 입체 중 출제 설명 제출하고 뭐 2시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충북이 메리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충북이 굉장히 시골이거든.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랑 붙어 있어요. 충북이 정말 시골이야. 충남이랑도 또 더 시골. 내가 봤을 때는 충남보다 더 시골일걸요. 근데도 거기를 많이 갔었어요. 왜? 그 점수도 높았어. 많이 갔으니까. 실기가 안 되는 애들이 충북을 갔단 말이야. 그 왜냐면 일러스트는 전공이 따로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일러스트를 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실기 뭐 이것저것. 얘는 수채화 전공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막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일러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붙었어요. 근데 공부는 또 잘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실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자, 그럼 인체소묘 3절. 그럼 또 뭐랑 비슷해? 서울이랑 또 비슷해요. 서울이랑 좀 비슷합니다. 인체소묘 안에 한번 눈길 한번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충북이 8명입니다. 메리트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실기도 바뀌었어. 처음 바뀌었으면 서로 어벙벙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실기 엄청 이쪽에 익숙해졌어. 그러면 경기도나 이런 데 익숙해진 대로 보면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면 어벙벙한 데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쵸? 그래서 강원도랑, 뭘로 표시하나? 강원도랑, 이렇게. 자, 강원도랑, 충북은 어벙벙한 상태의 실기.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근데 물론, 인체소묘나 이런 건 전형적인 게 있잖아. 근데 또 뭐 주제에 맞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서로 어벙벙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노림수가 있다. 그래서 13명과 8명.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인원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충남. 자, 충남은 저희 쪽에서 충남은 그냥 쓰면 다 거의 들어갔어요. 물론 공부를 했죠. 잘했고 수석도 2번이나 나왔어요. 왜냐면 이런 말 하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실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선 1차 점수가 됐으니까 들어갔겠지. 근데 2차에서 되게 70점이라는 거에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실기 해놓은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실기 점수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약간 편차, 그러니까 약간 지역색이 있는 데가 있는데 지역색이 있는 곳이 몇 번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는 보내면서 느낀 게 경남하고 경북이 좀 지역색이 있어요. 실기가.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그 지방, 그러니까 경북, 뭐 경산이나 뭐 이제 경남 쪽에 해가지고 실기학원을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지역색이 있어가지고. 근데 충남은 그렇지 않아요. 충남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충남도 13명 상당히 메리트 있죠? 메리트 있고요. 더군다나 실기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너무 그걸로 나 충남 가고 싶은데 실기가 70점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다가 수석하신 분 실기 한번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해마다 상대평가니까 그죠? 근데 충남은 단점이 뭐냐면 한번 가면 충남 자체 내에서 외부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2년 뒤에 쓸 수 있는데
그죠? 다른 지역으로 쓸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도강교류를 안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충남을 그렇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간혹가다 이제 오려고 한 사람이 있어야 또 가는 사람이 있고 할 텐데, 1년 잘 버티다가 2년 잘 버텼는데 2년 버티고 갈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붙으시면 한 3년 4년 있어야 된다. 뭐 좀 가기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충남, 그래서 또 충남에선 또 그때그때 다르지만 인천은 또 이렇게 간혹 가요. 인천은 좀 그때 해마다 다를 텐데 이상하게 해마다 인천은 가더라고. 그래서 인천 거쳤다가 서울이나 경기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에서 서울 가기는 힘들어도 경기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8년 걸린 거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충남에 연고지가 아예 없는데 막 어디야 막 그 밑에 쭉 가면 막 그 뭐 해수욕장 그 서천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좀만 서천 좀 가면 막 전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고지가 만약에 없다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전북 메리트 있죠. 전북 전남. 그래서 전북 전남도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이쪽으로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이 원래 집이라서. 그래서 경북 경남이나 전북 전남은 집이 이쪽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쪽 보겠다. 이제 저는 이제 수도권 봐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집 근처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인체 소묘 2절에다 4시간 진짜 잘 그려야겠죠. 전남도 정물 소묘네요. 3절에 3시간. 정말 잘 그려야 돼. 실기는 메리트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하나밖에 없네, 괜찮네 이렇게 덤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충북 얘기했을 때 일러스트는 그렇게 덤빌만 했었는데, 정물소묘나 인체소묘는 이제 하나만 죽으라 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면 안 돼. 하나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엄청 심해요. 편차가 심하다고 보여야 돼. 이거 물론 실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려주시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하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난 4개 중에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실기에서 40분씩이거든요. 요 편차 있다란 얘기야. 그 다음에 경북, 경남. 요것도 이제 9명, 8명. 조금씩 늘면 뭐 10명, 9명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경북, 경남도 이제 인체소묘, 3절. 그 다음에, 맞아. 경북도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회화, 조소, 서예, 디자인인데, 뭐 이제 소문에 의한 거지만, 좀 선호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과목까지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뭐 알아도 뭐 제가 뭐 얘기한다니 그냥 걔네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수묵수채화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소를 했는데 우선 점수로 환산해서 뭐 공평하게 하겠지만 걔네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 어느 특정 전공을 좀 좋아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자, 경남 한국가정물, 그 다음에 수채화, 그 다음에 조소, 환조로 하네요. 그래서 이 환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고 시각 디자인 해가지고 합니다. 요번에 제주가 없어요. 제주가 여행 간다 생각하고 보려는 분들 꽤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제주 전 제주도 살고 싶어요 막 하면서 봤는데 많이 붙었어요, 이쪽도.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 예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그 선택할 때 실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 자기 연고지 실기,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몰려 있으면 거의 평준화라고 봐야 돼요. 서울 빼고는 거의 평준화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좀 평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울 빼고. 그래서 경기 인천은 비스무리하면서 인천이 약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거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우선 요게 뭡니까? 그 1차.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서울 보시면은 1차 뭐 최종은 관도고 66.66. 자, 경기가 61점. 그러니까 5점 정도. 5점 정도. 그 다음에 인천 62. 차이 없죠. 근데 우리가 떨어지고 붙고가 막 3전, 4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0점 몇 점, 또 1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다면 있죠. 근데 인천이 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경기랑 비슷하거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이제 세종도 뭐 세종은 뭐 예, 평준하죠. 근데 대전 보세요. 대전은 65점. 대전이 계속 세요. 대전은. 대전은 거기 고수들이 숨어 있나 봐. 예, 대전은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살기도 좋은 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5. 그러니까 서울이 66인데 여기가 65예요. 완전 골수팬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구는 58, 광주 57. 자,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점수가 되냐면 여기 인원수 보세요. 인원수가 대구 2명, 광주 2명, 일반 이렇게 뽑았죠.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아요. 여기 잘 안 보지. 2명 뽑는데 어떻게 보냐. 그죠? 그 다음에 울산이 한 7명 보니까 60점대로 가죠. 그 전에는 대구, 광주는 58, 57. 그리고 부산은 62. 부산도 막 월등히 높다기보다는 60에서 61, 62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강원도 노려볼만 하죠. 57. 13명이나 뽑고 2배수로 뽑는데 57입니다. 그리고 충북. 자, 충북 보세요. 충북이 재작년 더 셌었어. 61점. 이렇게 시골이 이렇게 세다면 강원도보다 더 높잖아요. 충남. 자, 충남 58이었어요. 58. 갖고 뭐 한 중간 수준, 완전 높지도 않고 적당하죠. 그리고 전북은 57. 그 다음에 전남 61. 전남 세죠. 17명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북보다 세요. 그 다음에 경북 61 평균이네. 그 다음에 경남 60, 제주 59 해가지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서울이 제일 높고, 그죠? 서울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평준하다 보는데 대전 높고, 그리고 좀 낮다 싶은 데가 이제 뭐 대구,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비슷하다가 강원도, 그 다음 충남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물론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역대 그 1차 점수 비교해 보면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는 대로가 계속 유지가 어느 정도는 돼요. 뭐 2점 차이였다 3점 차이였다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막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 66인데 뭐 울산이 60점이었다가 막 갑자기 65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뭐 올해는 지금과 또 상황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약간 평준화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구분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로는 저기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점수가 좀 괜찮겠구나 이런 데가 좀 있죠. 서울 그죠. 이 점수 차이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걸로 구분해봤고, 근데 이제 올해는 요거는 이제 뭐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카페에 많이 미술학원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정리해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올해는 약간 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잘 선택을 해서 실기에 부담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셨으면 아까 경기랑 이제 중복되는 지역 있죠.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차 점수를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고 오늘 그래서 며칠 시험 보기 전까지는 며칠 남았나? 시험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딱 보면 92일 남았네요. 1차 시험 92일
자, 92일 남았으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여태까지 외우고 암기한 전제하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많이 암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써보는 걸로 이제 뭐 글자 연습하는 거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단권화가 안 돼 있으면 빨리 단권화 하세요. 지금이라도.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단권화는 최대한 뭐 필요 없는 걸 빼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이제 며칠 날 잡아가지고 빨리 단권화를 하세요. 서브는 하지 마요. 지금 서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권화 하고 빨리 읽으세요. 1시간에 20페이지 기준입니다. 20페이지 기준인데 우리는 또 그림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더 보셔야 돼요. 근데 1시간에 2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간 체크하고 1시간 체크해서 보세요. 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한 번 쓰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잖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를 좀 덜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니지. 예,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어느 정도 모르는 거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야. 완전 4점은 못 맞더라도 잘못하면 그 4점짜리를 다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걸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해줄 건데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 저기 표현 파트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단원별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이제 채점으로 합니다. 이제 단원별은 첨삭을 했는데 이제 채점 위주로 가는데 이제 여기가 부족한 어떤 영역이 부족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이쪽 빨리 공략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어쨌든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어떤 영역 전체 영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점검해야 되고 일주일간 최대한으로 전체 영역을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간 안 되면 2주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선별해서 봐야 돼요. 선별해가지고. 그래서 선별해서 보고, 그 다음 주 또 선별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근데 그 일주일 또는 2주 동안 전체 영역을 돌리는데 쓰면서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러면 쓰는 효과 대신에 더 효과를 내려면 읽는 걸로는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입으로 중얼거리세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말고,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서는 소리 내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쪽지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입만 실룩실룩 해가지고, 입이랑, 그 다음에 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석고서면 공통 3절 3시간 30분, 한국화 정문 습차 이런 식으로 손이 따라가야 돼. 눈이 따라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딴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긴장한다. 자기 그 스타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쭉 가면서 빨리 읽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놓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다고 불안해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뭐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다 여기를 꼭 봐라 이것은 여러분한테 혼란만 가중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이런 점수가 있었고 커트라인이 이랬고 그리고 올해는 TO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좀 요런 요 정도 인원은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실기 바뀐 거 그리고 뭐 이제 실기가 내가 안 됐을 때 되게 실기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걸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 봤다, 이게 전부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딱히 몰릴 지역도 없고요. 어디가 많이 뽑아가지고 그걸로 다 몰린다? 그런 것도 없죠. 이제 해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많아요. 수도권 위주로만, 뽑을 확률도 있죠. 아마 정권 바뀌어도 미술 TO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컨대. 비교과가 많이 줄을 거고, 국영수 쪽에서 좀 많이 줄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체능계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감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